다음은 변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압기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구조는 뭐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이 뭐 모식적으로 간략하게 나타났다라고 했고, 뭐 1차 코일에 감겨져 있는 뭐 도선의 가문수하고 2차 코일에 감겨져 있는 가문수의 그 비례에 따라서 2차 코일의 이제 전압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뭐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원리가 중요한 건데,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을 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 내용이었는데, 뭐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뭐 코일이나 뭐 이런 도선에서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뭐 이러한 내용이었던 거죠. 이때 유도전류를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2는 아니지만 물리1까지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제 뭐 유도 전류를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유도 전류를 나타내는 공식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기력선의 개수.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래서 뭐 자기장의 변화 또는 면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뭐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기는 하겠지만, 이때 전압 부분에서 교류래. 여기 이제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교류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잠시 뒤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요게 방향을 바꿔서 매 순간 이제 반복해서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회로를 이제 전류를 보내주면 뭐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이제 전자석과 동일한 구조예요. 전자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뭐 자석의 N극, 이쪽에 S극, 자석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기력선이 요 철심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력선이 이쪽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 2차 코일에 감겨져 있는 도선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력선이 통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과하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러한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자기력선이 나타나려면 이 코일에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쇄시켜주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고 오른손을 쓰게 된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나타나더라. 뭐 방향을 이렇게 뭐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처음에 한번 전류가 흐르게 되면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또 잠시 뒤에 세기랑 방향이 바뀐 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 방향인. 뭐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을 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교류냐? 교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이제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잖아요. 직류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유도 전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변압기에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교류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변압기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먼저 1차 코일에서 전류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뭐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기장은 뭐 자기력선의 개수를 총 모아 자기력선의 개수를 뭐 공간적으로 모은 거를 뭐 자기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이제 2차 코일로 전달이 될 거잖아요. 2차 코일에서 받아들이는 자기장의 변화가 어떨까요? 1차 코일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 값은 동일한 변화율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기 유도 현상 관련된 공식 중에서 변화율에 관련된 값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비교할 때 이 변화율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유도 전압과 유도 기전력과 가문수라고 하는 값이 지금 비례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전압하고 가문수는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1차 코일, 2차 코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압과 가문수가 비례한다는 소리는 V1 대 V2는 N1 대 N2다 라는 소리인 거죠.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많은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V2분의 뭐 V1은 뭐 N2분의 N1 덧붙이면 뭐 I2분의 I1 이때 1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코일, 2라고 하는 거는 2차 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압기에 사용되는 공식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표기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잘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한 번만 보여주면은 내항의 곱을 쓰면 V2 N1이 되는 거고 V1 N2가 돼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N2분의 N1은 뭐 V2분의 V1 이렇게 분수꼴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비례식으로 파악을 하면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 1차 코일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단위 시간당 만들어내는 거니까 1차 코일에서 만들어낸 전력은 2차 코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양과 같습니다. 공급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같기 때문에 1차 코일에서 만들어낸 전력과 2차 코일에서 만들어낸 전력이 동일하다라는 거고 요 전력은 VI 이렇게 계산하죠. 얘도 마찬가지 VI 이렇게 계산하는 거 1차 코일, 1차 코일의 전력 2차 코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요 내용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친 요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만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V1 대 V2는 N1 대 N2 그 다음에 V1, I1은 뭐 V2, I2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코일에서 110V가 되어 있다. 여기가 110V.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있는 전력이 440W. 그 다음에 가문수 얘가 200번, 얘가 400번. 이렇게 되어 있죠. 2차 코일에 유도된 전력은 어떻게 되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고 하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440W가 돼야 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에 보면
다 전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류가 힌트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문수가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V1 대 V2는 N1 대 N2에서 정리를 할게요. V1은 110V, V2를 구하는 문제고 N1이 200번 감겨져 있고 N2가 400번 감겨져 있죠. 즉 얘가 1대2죠. 1대2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20V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220V, 얘가 440W. 3번 볼게요. 2차 코일에 유도된 전류는 이때 유도 전류를 말하는 걸 한 건데 2차 코일의 전압도 알고 전력도 알고 전압을 아니까 P는 VI 써서 계산을 할게요. 얘가 440W, 2차 코일의 전압이 220V, 전류. 따라서 전류는 2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해보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예, 마찬가지 440W고 440W P는 VI, 전압이 110V, 그럼 전류는 따라서 4A.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다 계산을만 잘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험 문제나 어떤 문제 풀 때 보기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 1차 코일의 전압이 2차 코일의 전압보다 뭐 2배 크다, 뭐 2배 작다, 전류는 어디가 2배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계산 잘 하면 그런 것들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